안녕하세요. 더베스트 테마과정 진행을 맡은 더베스트 파트너스 마케팅팀 김세은 과장입니다. 네, 오늘도 입장하시는 대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접속해서 개인 수강, 단체 수강, 수강 인원 체크 부탁드리고요. QR코드 또는 댓글 하단에 보시면 댓글 링크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석 링크를 통해서 출석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 혹시 우리나라에서 12분에 한 명씩 발생하는 질환이 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치매입니다. 이제 치매는요,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고객들의 가장 현실적인 큰 공포가 되었는데요. 이런 말이 있죠. 김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 현장에서 참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저는 오늘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준비 없는 김병에 효자가 없다라고요. 사실 치매와 간병은요, 환자 본인보다는 남겨진 가족들의 삶이 무너지는 게 더 큰 문제죠. 오늘 라이브 교육은요, 우리 고객들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소중한 가족을 원망하는 그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팀장님들이 어떤 방패를 만들어야 될지 실전 전략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먹히는 핵심 마케팅 잠시 후 공개할 테고요. 1시간 테마 강의에 이어서 농약생명의 치매보험 상품 설명까지 진행이 되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청약 성과를 만들어내는 치매 간병 보장 마케팅 포인트 배경찬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배경찬 강사입니다.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가지고 또 1시간 동안 강의를 청취하시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진행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잘 숙지하신 다음에 또 현장에서 도움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청약 성과를 이끌어내는 치매 간병 보장 마케팅 포인트라고 하는 주제로 살필 텐데요. 앞전에 제가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제 이름은 이제 배경찬 강사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주제를 포함해 가지고 이 건강 보장성과 관련돼서 주로 이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가릴 거 없이 대부분의 보험회사에 안이 나가는 회사가 없을 정도로 나가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강사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제가 치매 간병 보장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들을 크게 4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전달할까 하는데요. 이 장표의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카테고리는 정보인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정보 파트에서는 장기 요양 등급 현황과 그다음에 장기 요양 서비스 분포, 그다음에 장기 요양 급여 수가 등에 대한 부분들을 2026년 기준 혹은 내지는 관련 통계 자료라고 한다면 가장 최근에 지금 공식적인 관계부처에서 나왔던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 이제 교환 자료를 또 필요로 하신다면 이 교환을 아마 내려받으실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또 필요하시다면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실제 출처도 제가 다 달아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나중에 추후적으로 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는요, 니즈 환기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품 판매를 하시게 될 때, 니즈 환기, 결국은 고객들 마음이 동의해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역시 관련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뉴스 기사 내지는 통계 또 사례를 통해서 치매 간병 보장과 관련된 니즈 환기 포인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인데요. 사실은 제가 어떤 특정 회사의 상품을 이번 시간에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끝나고도 이제 농협생명에서 나오셔서 그 회사의 상품을 또 많이 말씀을 하실 텐데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품 내지는 그런 담보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컨설팅 포인트를 제가 중간중간에 또 혹은 어떤 그 챕터마다 이렇게 끝나는 부분에서 제가 내용을 정리해서
실제 화법적으로 써보신다든가 이런 고객들과 만났을 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정리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런 컨설팅 포인트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네 가지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 맨 상단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네 가지의 카테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카테고리에서 지금 내용이 진행이 되는지 나타나 있죠. 지금은 니즈 환기 파트입니다. 우리 고객들과 만나셨을 때 한번 이런 화법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받으신 적 있으시죠? 제가 실제 오프라인 강의 때 치매 감염 보장과 관련해서 강의를 하면서 항상 제가 이 내용 갖고 시작을 합니다. 실제 우리 많은 분들이 이런 문자를 받으시는데 어떤 문자를 받느냐라고 하면 81세의 뭐 할머니 같으신 분이 찾습니다. 할머니를 찾습니다. 내지는 할아버지를 찾습니다. 근데 이런 문자를 하루에 두세 번도 받을 경우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공통분모가 뭐냐면 고령의 나이로 일단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50대도 찾습니다. 이런 문자가 날라오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저는 꼼꼼히 보거든요. 문자 올 때마다. 그럴 때 고령의 나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왜 어디 있기 때문에 이 가족분들이나 또 이렇게 관계자들이 찾을까요? 이런 문자를 보낼 정도로 관계 부처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찾을까요? 제가 볼 때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치매로 인해서 밖에 나가셨다가 못 돌아오시는 경우로 가정 내 못 들어오신다든가 이래서 가족분들이 찾는 거가 아닐까. 자, 이런 문자를 통해서 우리 치매와 관련된 어떤 현황들을 좀 니즈 환기하는 쪽에서 좀 시작점을 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만 치매 환자가 통계적으로 얼마만큼 많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우리 주변에 이제 치매 환자가 정말 흔하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경험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시는 쪽으로 시작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업계에서는요, 이 치매만 관련해서 보장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간병 상태로 해서 이 간병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장기 요양 상태가 보통 간병 상태로 많이 이어지긴 하는데 이 장기 요양 상태가 되는 그러니까 등급 인정을 받는 그런 단계에서는요, 꼭 치매 환자들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현행 체계에서는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 요양 인정 점수를 통해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등급서부터 5등급까지가 이제 숫자로 나타나 있는 등급 단계로 구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지 지원 등급 단계가 이제 하위에 또 붙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5등급과 그 다음에 인지 지원 등급 같은 경우는 치매 환자에 한해서만 이제 일단 등급 판정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제 4등급서부터 1등급까지는 이렇게 장기 요양 인정 점수를 통해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활동 범위가 어느 정도 안 되느냐, 예를 들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타인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아야 되느냐, 부분적으로 받아야 되느냐 이런 걸로 이제 점수화시켜서 최종적으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치매 환자를 포함해서 장기 요양과 관련된 이런 환자라는 표현을 좀 쓰는 게 적절치는 모를 수는 있겠는데 어쨌건 이런 분들이 도대체 한 몇 명 정도 될까 해서 최근에 관련 통계자를 보니까 자, 지금 1등급에서는요. 1등급에서는 55,340명 정도가 지금 1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등급을 판정받으신 현재에 계신 분들은 99,429명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3등급에서는요, 더 인원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31만 717명이 되고 있고요. 4등급이 제일 많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53만 6,261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등급에서는요, 13만 5,448명. 아무래도 치매 환자들만 카테고리를 묶었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지 지원 등급 단계가 27,835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통계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 혹은 내지는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런 숫자들만 합쳐도 100만 명이 넘거든요. 자, 그런데 이 100만 명 말고 잠재적으로 치매가 되거나 아니면 장기 요양 상태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런 표현이 좀 적절치는 않지만 널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숫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러한 장기 요양으로 인한 각가지의 어떤 공공적인 것이나 아니면 민간적인 부분에서 수요가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치매 간병 보험과 관련된 보장 이 부분들이 향후에도 우리 고객분들의 어떤 니즈 환기적 측면에서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물론 이제 우리 보험업계에서는요, 돌고 돌면서 보장의 트렌드가 유행은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장기 트렌드로 봤을 때 가장 고객들의 수요가 탄탄하게 올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치매 간병 쪽이 아닐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우리가 장기 요양 서비스 분포 현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시설급여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계시죠? 보통 요양원이나 노인 공동 생활가정 같은 것, 자, 이런 것들에 이제 들어가셔서 생활하시는 거를 시설에 들어가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시설에 들어가시게 되면 나라의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설급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 정도 되느냐? 전체 분포도에서 보니까 21.3%를 차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시설보다 훨씬 많은 분포도를 차지하는 게 재가 급여의 78.7%를 차지합니다. 자, 이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객들과 컨설팅을 할 때도 현재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재가 급여 쪽에 초점을 맞춰서 컨설팅을 풀어가는 게 아무래도 고객들과 니즈 환기하는 데 있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설급여 쪽에서의 컨설팅 포인트를 놓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시설급여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비용 발생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시설은 시설 나름대로, 또 재가는 재가 나름대로 균형 있게 컨설팅을 하시되, 다만 재가급여 쪽에 비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하고 있는 분들이 또 실질적으로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직간접적인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니즈 환기가 이미 어느 정도는 되어 있을 것이다. 가족분들이나 뭐 환자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재가급여가 아무래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니까 또 재가급여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재가급여에서 또 분포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 같은 통계 출처를 보시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나온 경영공시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여기에 보니까 복지연구를 사용하는 비율이 5.6%. 의외로 우리가 보험권에서 복지연구 비용과 관련된 보장담보가 개발이 돼서 판매된 지가 한 1, 2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의외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의 비중은 조금 아직은 적은 것 같고요. 그러나 앞으로 향후에 늘어날 개연성은 더 크겠죠. 자, 그 다음에 소위 이제 노친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야간 보호, 뭐 데이케어 센터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14.4%를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방문 간호가 2.3%, 방문 목욕이 29.5%입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큰 공간에 비어져 있는 공간에 차지하는 이 비중을 차지하는 건 뭘까요? 바로 방문 요양입니다. 그래서 이 방문 요양 쪽에 초점을 맞추셔서 컨설팅을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려 절반 수치에 가까운 47.9%를 차지한다는 거, 이 점을 참고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재가도 이용하고 시설도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국가의 정책적 문제로 이제 수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간병 상태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기치가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시설에 들어가거나 재가의 서비스를 받게 되면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데, 다만 국가가 전액을 지원해주지 못하고 일정 부분을 본인 부담금으로 설정해서 자부담을 갖게끔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2025년과 26년을 좀 비교를 하면서 최근에 지금 본인 부담이 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가를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해마다 올라가는 비용이긴 한데요. 자, 25년도에는요.
본인 부담금이 1등급 기준으로 18,090원, 예, 1일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26년에서는요, 예, 소폭 상향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18,614원. 문제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비용이 해마다 거듭돼서 예, 인상되고 있고 상승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등급 같은 경우는 16,780원에서 17,268원으로 또 역시 예, 상승을 했고요. 3, 4, 5등급은 같이 묶여 있는데 15,480원에서 16,308원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이게 1일 기준이다 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자, 시설 이건 시설입니다. 시설. 자, 이거는 시설 급여를 먼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러면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1등급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대략 50만 원을 상회하는 자부담, 본인 부담금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사실은 우리가 고객들에게 컨설팅 하실 때도 이 본인 부담금만큼의 우리 민간에서 보장해주는 뭐 치매간병 보장, 시설급여와 관련된 보장이 필요하다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실질적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료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전체 본인 부담금을 합산을 해보니까 55만 8,420원이 되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급여, 시설의 급여,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거, 그거 말고 이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거. 자, 그런데 문제는 실제 요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시게 되면 비급여 항목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대표적으로 식대와 간식비를 포함해서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자료 화면에는 20만 7천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팅되는 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등급으로 보시게 되면 본인 부담이 76만 5,420원, 2등급 기준으로는 72만 5,040원, 역시 3, 4, 5등급으로 했을 때는 그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된다면 69만 6,240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거의 한 1등급 기준을 보게 되면 80만 원에 육박하는 비용인데요. 이것을 이제 환자는 어쨌든 시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분들이 이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배우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받아서 시설에 납부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역시 자녀들은 본인들의 수입에서 일정 부분 고정 지출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변동이 아닌 고정 지출로 기약 없이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해볼 만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기약 없이 장기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 부담이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표가 하나가 나와 있는 게 A 요양원, B 요양원인데요. 아마 이 자리에서 제가 치매간병과 관련된 이런 강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됐던 게 아마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쪽에서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말이냐?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현재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라가시면서 요양원에 들어가 계신데요. 시립 요양원에 모신 지가 한 1년 남짓 됐습니다. 4등급일 때만 해도 이제 저희 누님 댁에서 이 자택에서 제가 급여 서비스를 받고 그 다음에 주야간 보호센터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3등급이 되면서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양원 시설에 좀 보내드려야겠다라고 가족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알아본 요양원이 A 요양원, B 요양원입니다. 저는 순진하게 본인 부담금 정도 생각하고 플러스 알파 뭐 식대가 있다고 하니까 그 정도 비용만 생각하고 상담을 받았는데 A 요양원, B 요양원 공통적으로 이제 사회복지사가 나오셔가지고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A 요양원의 비용이 얼마냐? 자, 여기서 급여 본인 부담금은 A 요양원이나 B 요양원이나 똑같은 거죠. 자, 이것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제가 상담받았던 기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비급여 항목이 발생한 게 뭐냐면 식대고 그 다음에 간식비였는데요. 여기 식대가 35만 1,000원 A 요양원이 그 다음에 간식
간식비가 78,000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B 요양원으로 가니까 B 요양원은 간식비를 조금 더 높게 청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회 간식비가 1,500원.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금액적인 총량의 변동이 생깁니다. 자, 이것만 합쳐도 대략 7, 8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상담을 받았을 때 그쪽에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 수도권에 또 이런 요양원들 좀 시설이 괜찮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되어 있는 이런 요양원들은 정말 미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자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TO가 한 자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요즘 요양원도 마케팅을 하는 그런 화법인지 몰라도 한 자리만 남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한 자리가 보통 이제 3, 4인실 같은 비용이 낮은 데가 아니라 1인실이나 2인실을 얘기하는데 2인실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오실 거라면 먼저 2인실이나 1인실 TO 난 자리에 들어오셨다가 나중에 TO가 나면 즉 3, 4인실 같은 데서 TO가 나면 그때 그쪽으로 먼저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우선권을 드리겠다라고 하시면서 들어오실 거냐 말 거냐는 알아서 결정하시라라고 하는데 당장 급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떡합니까? 일단은 들어가겠다고 한 거죠. 자, 그래서 들어갔는데 하루 비용이 2만 원, 1인실 같은 경우는 3만 원. 근데 30일 기준으로 곱하면 2만 원이라 하더라도 30일이니까 60만 원.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비용이 얼마 되느냐? 대략 한 140만 원 정도가 토탈 비용이 발생한다. 자, B 요양 같은 경우는요. 또 책에 조금 달라서 방문 의사라고 해야 될까요? 간호사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런 분들 의료인이 와서 이 환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이렇게 진료를 이제 정기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그 비용을 또 따로 받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식비 조금 추가되고 촉탁 진료비가 조금 추가되니까 좀 금액적 차이가 이제 A 요양원과 B 요양원의 차이가 좀 생기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왜 이 자료를 소개를 해드리냐면 제가 실제 겪고 있는 경험담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 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147만 원과 151만 원대 비용이 나왔는데 저한테 한번 여쭤봐 주신다면 저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거는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더 추가되는 비용이 또 따로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상황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어머니께서 요양원으로 들어가시게 된 계기가 이제 대소변이 잘 안 되시기 때문에 가리질 잘 못하시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전문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팬츠 기저귀를 아이들이 차는 꽉 조여주는 그 팬츠 기저귀를 구매를 해서 그래서 그것을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나라에 지원해주는 그 비용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보통 이제 환자의 가족분들이 요양원에 방문하실 때 면회 오실 때 갖고 들어오시든가 아니면 자기네들한테 비용을 주게 되면 공동 구매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이 또 얼마냐 그랬더니 보통 한 10만 원대 중반에서 후반대까지 또 월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요. 제가 요양원에 어머니를 입소시키기 위해서 그 생활관을 먼저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한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할머니들이 계신 생활관, 실제 생활하시고 누워 계시고 하신 방들을 봤는데 첫 번째 방에 보였던 할머니의 태어나신 해가 1938년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방을 봤는데 태어나신 해가 1923년생이셨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방에 할머니께서 태어나신 해가 1919년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시고 누워 계신데 다만 이렇게 누워 계신 분들이 호흡기 같은 걸 끼고 있어서 와상 환자라고 하는데 제가 사회복지사한테 물어봤죠. 1919년생 할머니는 여기에 몇 년 동안 계셨던 거냐, 얼마 동안 계셨던 거냐 그랬더니 18년째 계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정도의 비용이 고정 지출화 됐는데 문제는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1년만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게
상당히 실질적으로 당혹스러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상품 파트에서도 제가 강조를 해드리겠지만 치매간병 보장을 기존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부족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많이 제한을 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고객들한테 환기를 시켜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사례를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아무래도 뭐 어떤 객관적인 어떤 통계 수치를 영혼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제 실질적 경험을 좀 공유하는 게 아마 우리 많은 또 팀장님들께서 공감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 자료 화면 같은 경우는요,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인데 역시 등급별로 보니까 여기에 1등급 같은 경우는 376,930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 비율이 15%가 되고 시설 같은 경우는 20%가 되는 거죠. 자, 아무래도 시설급여보다는 본인 부담금이 좀 적은 건 사실입니다만 또 역시 생활을 하다 보면 각종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거 인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지금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좋은 제도가 하나가 있어서 또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통합 재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업권에서 나와 있는 보장담보 중에 우리 복합재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필요한 재가 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한 번에 받으세요라고 해서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시행 초기다 보니까 이런 기관들이 많지는 않다고 하는데 점점 공급도 늘어날 것이고 수요도 늘어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또 저희 경험으로 본다면 이 통합 재가 서비스,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방문 요양 같은 걸 하면서 주야간 보호센터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저희는 몰랐거든요. 행정적으로 그렇게 둘 다 가능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나서 방문 요양을 받으면서 그걸 일주일 내내 받은 게 아니고요. 한 2, 3일 정도 방문 요양 받으면서 한 이틀 정도를 이제 노친원이라고 하는 데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두 가지의 서비스를 다 받았던 케이스가 있는데, 자, 이런 식의 두 가지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한 기관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모르셔서 이러한 통합 재가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회자가 되고 전파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숙지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통합 재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좋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 담보에서 이 복합재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하시는 그런 컨설팅 포인트가 또 형성이 되는 거 아닐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지지원 등급 단계에서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경우는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가라고 했더니, 자, 여기 자료 화면을 보시면 여기 시간별로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했을 때 비용 발생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금액적으로 큰 부담은 아닐 수 있는데 역시 이 또한도 장기간의 고정 지출로 자리를 잡게 되면 매월 최소한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만만치 않은 아이들 학원비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아닌 이상 우리는 보험 영업인으로서 또 컨설턴트로서 보험인으로서 고객들에게 컨설팅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돈의 문제로 계속 귀결되는 것으로 환기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또 문제가 많이 부각되는 것들을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니즈 환기 파트입니다. 자, 일단은 간병비 중에 실무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소위 이제 간병인 비용, 사용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료 화면에 보니까 어머니 간병인 쓰느라 파산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병 지역 탈출 문제는 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저도 간병인을 써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간병인 쓰는 것은요, 경제적 부담이 실로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꾸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머니를 분당 서울대학병원에 3, 4일 정도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간병인을 못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자녀들인 저희 형제들끼리 나눠서 날짜를 나눠서 월차를 내서 어머니를 케어를 했는데요. 문제는 간병인을 구하고 싶어도 비용 문제가 아니었고 수급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 수급이 안 되느냐? 3, 4일짜리 간병 수요를 이 간병인이 매칭을 시키지 않더라는 거죠. 이 간병 앱에서 수요가 있긴 한데 3, 4일짜리 수요는 소위 이제 간병인 플랫폼에서 이 간병인으로 활동하시려는 분들이 잡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리운전 같은 경우도 장거리를 좀 어느 정도 되는 거리를 뛰려고 하시는 게 선호도가 더 클 거 아닙니까? 짧은 거리를 많이 회전하면 모르겠지만 뜨문뜨문 짧은 거리만 하시다 보면 대리기사님들도 돈이 안 되실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똑같은 자본주의 원리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따지게 된다면 지금 3, 4일짜리보다는 2주짜리, 한 달짜리, 뭐 3개월짜리 이러한 탄탄한 지속 가능한 그런 업무를 받으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문제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비용 문제도 있고 그러나 이 관련 기사 자료는 비용 문제를 조금 더 부각시킨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치매 간병하면요 한이 많이 맺혀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주저리 얘기하는 거 공감대의 형성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험금 청구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간병인 관련 보험금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자, 이런 쪽에서 사례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천문학적 비용이 또 들어가는구나라는 걸 실질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케이스는요, 그 남편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신 겁니다. 근데 이 몸집이 크신가 봐요. 그래서 체중이 85kg이 넘으시고 근데 이제 뇌출혈이 좀 심각한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일어서거나 앉거나 하는 걸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아내분께서 배우자분께서 간병을 하셨는데 너무 힘드신 거예요. 왜냐? 자기 몸보다 크신 남편분을 자꾸 체위를 바꿔줘야 되고 왜냐하면 체위를 바꿔주지 않으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욕창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 욕창 같은 게 생기게 되면 나중에 사망에 이를 때 폐렴이나 폐혈증 같은 이러한 질병으로 적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이죠. 이걸 계속 낮밤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하면 이 여자분들, 아내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안 돼가지고 간병인을 고용했는데 아무래도 뇌출혈 환자의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4개월 정도의 간병인을 고용한 케이스입니다. 그랬더니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었냐? 4개월 동안 무려 2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주관적 판단이 될 수는 있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지출 비용으로 단기적으로 2천만 원 나간다는 건 정말 심적 부담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예적금을 털지 않는 이상은 이런 자금을 일시적으로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간병인 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난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심적, 재정적 공포가 상당히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역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치매 간병 보장을 얘기하시게 될 때는 당연히 입원 간병인 사용 보장을 강조하시는 컨설팅 포인트로 들어가셔야 되죠. 자, 그런데 간병인 사용 보장과 관련돼서 입원 간병인 사용 보장과 관련돼서 이제 출시가 된 지 꽤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6년서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판매가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게 꾸준한 스테디 셀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장 담보 중에 좀 유행을 타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한때는 주목받았다가 사그러드는 경우가 있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업계에 있으면서 꾸준하게 우리 고객들의 어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이 보장에서의 그 담보가 뭐냐라고 한다면 입원 간병인 사용 보장이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 점점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 고령 인구를 맡기기 위한 시설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한 재가 급여 서비스 같은 게 늘어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간병인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오히려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간병인 사용 비용, 그러니까 실무적인 간병인 사용 비용, 여기서는 이제 보험에서 보장하는 비용을 보장 담보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무에서 발생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간병 도우미료 물가 상승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통계청에서는 간병인 사용비라는 말은 쓰지 않고 그건 우리 보험권에서 쓰는 말이고 통계청에서는 간병 도우미료라고 해가지고 소위 이제 간병 사용 비용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상승하는 정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기 아래쪽에 블랙 컬러로 되어 있는 이 그래프는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를 넘어서서 이 블루 컬러로 되어 있는 이 그래프 선이 이제 간병 도우미료 물가 상승률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지금 어느 단계에서부터, 어느 해에서부터 아주 폭발적으로 지금 기울기가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대략 20년, 22년경서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또 22년서부터 23년 이 사이에 또 더 기울기가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머 세대의 첫 번째 세대가 2020년서부터 65세의 반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가뜩이나 고령자가 누적되어 있는데 거기에 더해져서 매년 산술적으로 평균 80만 명 정도씩 해마다 65세 이상의 노인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쪽에 관련된 물가 같은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는가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물가 상승률 정도가 높은 게 소위 인건비. 그 중에서도 이 간병인 사용과 관련된 인건비 비용이 가장 많이 또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아닐까라고 한다면 이 비용을 또 부담하는 문제가 지금도 벅찬데 추후에 더 벅차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나라에서 또 도와주는 게 있죠.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서 우리 의료기관에서 간호간병 통합 병동을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갈증들 또 고통도 어려움들을 해소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일반 병동에서의 시스템보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서 진행된 것은 일종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병과 그 다음에 의료적인 서비스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측면. 자, 그렇기 때문에 요와 관련된 또 담보 특약들을 같이 결합을 해주시는 그래서 입원 간병인 사용 보장을 제한하시게 될 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와 관련된 우리 사용 비용도 고객들한테 어필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제가 최근에 제 친구의 아버지께서 치매 환자이신데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자, 요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이용하셨다고 해서 보험금 청구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우리 업권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팀장님들보다는 제가 여러 회사의 강의를 현재 나가고 있고 수많은 컨설턴트와 현장의 내용들을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생각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이 레캠비라고 하는 표적 치매 치료제와 관련된 보장 급부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탄탄하다 못해 아주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이 될 정도로 그 기대치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이런 레캠비 보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요, 이 레캠비에 대해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물론 사실은 이제 1년 남짓한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베타권이 오랫동안 설정되어 있던 회사에서 풀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막 각 회사들이 이제 카피해서 보장담보를 출시해가지고 내놓기 시작한 게 이제 한 5,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해도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각 회사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회사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회사의 S사가 이번 달에 레캠비가 출시가 됐는데 아무래도 첫 출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레캠비 보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이해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우리가 청약의 어떤 원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표적 치매 치료제와 관련된 것이라 이 부분을 강조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료화면을 보시니까 이지환기 쪽이죠. 자, 연 3천만 원 드는 치매 신약 레캠비 출시 후 9개월간 1만 3천 건 처방인데요. 자, 이건 비급여 약물에 해당되죠. 그런데 이제 비급여 약물을 처방받는다 하더라도 이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와 관련된 비용은 급여 청구가 보통 이루어지게 되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 청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급여 청구권, 검사와 관련된 급여 청구권 기준으로 보니까 1만 3천 건이 처방이 됐는데 다른 자료를 보니까 8개월 사이인가요? 그 8개월 사이에 청구권이 17배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품이 출시가 되고 식약처의 승인을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의료기를 취급하다 보니까 이 수요에 맞춰서 청구권들이 늘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재적 시장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레캠비가 이렇게 수요가 많은 그런 어떤 약품으로서, 약물로서 많이 알려져서 나오게 된 것인데, 문제는 이름 자체가 표적치매 약물 허가 치료제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레캠비는 치료제라고 보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팀장님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괜히 치료제로 말씀하셨다가, 물론 약품명은 치료제지만 괜히 말씀하셨다가 고객들에게 혼란을 좀 야기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자, 무슨 말이냐? 치료제가 아니면 뭐란 얘기냐? 예, 치료제라기보다는 치매의 지연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우리 고객들한테 컨설팅 하시는데 정확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런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매의 싸움, 치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했더니 이제 꿈의 신약 레캠비라고 해서 외국 제약사를 통해서 출시가 돼서 이제 식약처에서 승인을 24년경에 제 기억으로는 8월경에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보장담보로서는 작년 1월 달에 제 기억으로 역시 흥국화재에서 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베타권이 한 9개월 정도가 설정이 돼 있었죠. 자, 그런데 자, 이 레캠비라고 하는 약품명, 성분명을 레카네맙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이 약품의 효과적 측면은 뭐냐?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치매의 기본적인 그 원인을 우리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치매도 여러 종류이기는 합니다만 특히나 이 약품과 관련해서는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게 아주 적합한 긍정적인 인상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그 치매를 유발시키는 주요 위험 인자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소위 아밀로이드 베타 이상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 아밀로이드 베타 이상 단백질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 체내에서 생성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단백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우리 뇌의 겉부분이 대뇌 피질이잖아요. 그 대뇌 피질에 침착하면서 쌓이면서 이것이 뇌의 기능에 저하를 일으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억력을 저하시키고 판단력을 저하시키고 충동적인 그런 성격, 본능들을 유발시키고 이렇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레캠비를 써보니까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 이상 단백질이 뭉쳐서 뇌의 대뇌피질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하더라는 거죠. 즉, 레캠비는 치매를 완치시키는 치료제가 아니라 치매를 유발시키는 이 아밀로이드 베타 이상 단백질에 뭉쳐지는 효과를 저해시키는 그런 약제다. 궁극적으로 치매를 완치시키지는 않는다 이거죠. 자, 치매를 완치시키게 되면 예전 상태로 기억력이 회복되고 판단력도 회복돼야 된다는 건데, 그것은 현재 대한민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에도 아직은 나와 있지 않죠. 아마 그런 게 나와 있다면 벌써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나마 지금 치매의 진행 속도를 현저하게 늦출 수 있는 지연제로서 나온
각광받고 있는 게 소위 이제 레켐비라고 하는 것이고, 최근에는 키순라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식약처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승인 신청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승인은 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 레켐비만 일단 주목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 레켐비를 썼던 의료진들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니까 실제 인지 기능의 저하 속도를 둔화시키더라. 다만 요 대상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였다는 것이죠. 8개월 동안 이 약을 처방한 결과 진행 속도를 27%를 낮추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치매가 단계별로 진행되는 속도가 100으로 봤을 때 그 속도를 27%, 그러니까 약 그 속도의 4분의 1값만큼의 시간을 지연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저한 임상적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약을 써봤더니 실제 아까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밀로이드 베타 이상 단백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극대화돼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뇌 안에 아밀로이드 베타 제거하는 것은 확증된, 검증된 과학적, 의학적 사실 결과다. 자, 그러다 보니까 치매가 진행되는 속도가 늦어지더라. 자, 이 말은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치매도 치매 나름인데요.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경우에 자, 중등도나 중증 치매 단계에서는 이 약의 효과가 거의 발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 이 약을 처방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치매의 진행 속도를 현저하게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또 다시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진도를 나가 보면 상품적으로 연결했을 때 우리 약관상에 중등도 치매나 아니면 중증 치매 단계에서 이 약을 썼다고 처방받는 것이 아니라 보통 경증 단계, 경도 단계 이런 단계에서 초기 단계의 치매 환자,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서 처방받았을 때 이 약에 대한 효과가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라 그래서 우리도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컨설팅을 하시게 될 때 치료제라고 하시게 되면 조금 우리 고객들이 혼란을 겪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연제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제라고 표현하시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많이 가입하시려고 하느냐. 실제 이게 나오고 나서 현장에서 모니터링 해보니까 처음에 치료제로 알고 계실 때는 한 50대 중후반에 계신 연령대 분들이 피부암자가 돼서 가입하시려는 의지들이 되게 많았대요. 물론 지금도 많지만 그런데 이제 지연제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전달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또 30, 40대의 자녀분들이 우리 부모님 기억이 깜빡깜빡하던데 라고 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가입할 수 있나?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들은 얘기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컨설턴트 분이 고객님들이 펜 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수요가 탄탄하게 이 보장 쪽에서 니즈가 있는 그런 담보가 요번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표적 치매 치료와 관련된 레켐비 보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치매 간병과 관련된 컨설팅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컨설팅의 기초를 한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매 간병 상태는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그 성격을 규정짓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비가역적입니다. 제가 앞전에 그 레켐비라는 이 치료제를 쓴다 하더라도 원 상태의 기억력이 회복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그와 같은 말이 뭐냐? 비가역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지는 않는다. 두 번째는요, 치매 상태가 됐든 간병 상태가 됐든 단계적으로 심화가 되지 절대 이전 단계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자, 앞전에 저희 어머니를 예를 들었는데 4등급에서 3등급으로 가지 다시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올 개연성은 확률적으로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적, 종신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싸움이 되다 보니까 비용의 총량적 측면에서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업권에서 상품적으로 이슈가 이제 다시 한번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암 치료비, 순환계 질환 치료비 보장 체계에서 상반기, 특히 올해 상반기에 각 보험회사들이 치매 간병 관련 보장성 상품을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신종 상품으로 출시하면서 선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이런 표적 치매 약물 허가 치료 보장이라든가 복합 재가 급여라든가 또 일부 생보사 같은 경우는 입원 간병 사용 보장 중에 181일 이상이 없었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탑재가 되면서 상품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요, 물론 암 주치, 순환계 주치 중요한 치료비 보장 우리가 담보로서 고객들한테 제안하실 거지만 치매 간병과 관련된 치료비 중심의 보장 체계를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상품적 유형으로 보니까 과거에는 소멸성 위주의 치매 간병 보험 상품들이 아무래도 좀 보편적으로 많았는데요. 최근에 유의미하게 청약 건수가 고액건으로 나오는 것들이 소위 환급금이 쌓이는 건강보험, 또 환급금이 쌓이는 치매 간병보험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생보 쪽에 좀 많이 있는데요. 건강보험이 됐든 치매 간병보험이 됐든 사이즈가 기본적인 보험료 사이즈가 10만 원 단위에서 2, 30만 원 단위로 나올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순수 소멸성으로 가면 4, 5만 원대 정도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컨설턴트 내지는 팀장님들 입장에서는 좀 고액의 사이즈를 받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또 고객 입장에서도 사실은 좋죠. 왜냐하면 치매 간병 상태로 갈 줄 알고 이런 치매 간병 보장에 보험을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니즈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때 또 갑자기 목돈이라든가 급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쓸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이런 상품에서 쌓여있는 돈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환급금이 쌓이는 치매 간병보험 같은 것들에 대한 소구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포인트로 봤을 때는 발생할 확률, 발생하지 않을 확률. 근데 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라는 건 종국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어느 특정 시점까지 갔을 때 치매 간병 상태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 자, 그래서 발생 확률과 발생하지 않을 확률 다 담지하고 있는 그런 건강 보장성 치매 간병보험 상품이 지금 현재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객들마다 선택지가 이제 많아졌다는 겁니다. 순수 소멸성만이 아니라 이제는 고객님들께 어느 정도의 해약 환급금 특히나 완납 시의 기납입 보험료 수준만큼을 막말로 해지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지금 우리 고객들한테 다가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통적으로 치매 간병 보장에서는요. 사실은 이제 이런 담보의 중심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지지원 등급이라든가 시설 재가 급여, 특히 이 시설 재가 급여는 여전히 중요하지요. 자, 그다음에 복지연구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입원 간병 사용 보장 같은 것들은 이미 기존에 있었던 치매 간병 보장에서도 많이 주목받고 많이 환기시켰던 담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적 치매 치료제가 더해지면서 상품성이 더 강화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치매 간병 보장에서 담아 주셔야 될 핵심 보장 항목이 있는데요. 당연한 거죠. 장기 요양과 관련해서 인지 지원 등급까지 보장해 주는 게 좀 들어가셔야 된다. 뭐 금액적으로는 크지는 않을 수 있어도 컨설팅 하는 단계의 마케팅적 측면에서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은 시설급여, 재가급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최소한 5등급까지의 이런 비용들이 보장되는 담보를 들어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지지원 등급을 얘기하실 때는요. 주야간 보호센터라든가 복지연구 비용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병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적으로 주목받았던 입원 간병인 사용 보장, 요즘 최근에 또 보험회사들의 상품에서 한동안 축소시켰던 입원 간병인 사용 보장 한도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추세여서 예년과 같은 수준을 좀 많이 회복하고 있는데요. 역시 손해율이 조금 조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지금이 간병인 사용 보장을 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치매와 관련돼서 앞전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표적 치매 치료제와 관련돼서 원체 수급력이 좋은 담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노인성 관련 질환 보장을 갖고 있는 것들까지 같이 겸해서 더해주시면 아주 탄탄한 치매 간병 보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재가급여와 관련돼서 복합재가급여 보장이 또 주목받고 있죠. 그래서 생보사는 대체적으로 복합재가급여가 많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출시가 되거나 개정되면서 복합재가급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가급여는 우리 약관상에서 이 6가지의 급여 서비스를 받게 됐을 경우에 보장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복합재가급여 같은 건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색깔이 좀 다른 이 기타 재가 급여가 빠진 상태에서 이 나머지 5가지의 급여 서비스의 2회 이상을 동시적으로 받게 되면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제가 앞전에 통합재가 서비스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복합재가와 관련된 보장 담보가 취급이 된다면 이것 또한 고객들한테 좀 강조해서 컨설팅으로 꼭 가입하셔야 된다는 걸 표현해 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재가급여와 복합재가급여를 같이 들어가시면 좋은데 아무래도 재가급여 보장의 범위가 조금 더 상승돼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가급여는 기본, 그 다음에 복합재가급여 보장까지 같이 겸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떤 분들은 복합재가만 또 들어가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가장 기본은 또 재가급여 보장에 한 가지가 더 추가돼서 상품적, 약관적, 보장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기본은 지키되 거기에 추가해서 복합재가급여 보장을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상품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까 우리 앞전에서 다뤘던 표적 치매 치료제와 관련된 보장, 우리 레캔비 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약관적 정의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회사가 동일한 약관을 쓰고 있다. 보장 대상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이는 뭐냐?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제가 어떤 특정 회사의 상품을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1회, 7회, 13회, 19회 이렇게 나눠져서 단계적으로 처방을 받았을 때 전체 금액에서 단계적으로 나눠서 지급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요거는 회사마다 상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걸 비교해서 판단을 하시고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표적 치료제와 관련돼서 혹시나 많은 분들 팀장님들께서 잘못된 방향으로 컨설팅을 하실 것 같은 그런 저만의 어떤 우려심, 그거는 이제 노파심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정교하게 방향을 잘 잡으시라고 한번 컨설팅 포인트를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 첫 번째, 아밀로이드 베타 이상 단백질은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레캔비는 아밀로이드 베타 이상 단백질을 제거하는 거지 치매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레캔비는 인지기능 저하를 둔화시키는 거지, 속도를 둔화시키는 거지 기억력을 이전처럼 회복시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참고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의료적으로도 그렇고 상품적으로도 그렇고 초기 단계의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주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이 약을 사용했을 경우에 보장급부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어떤 상품 수익 원칙이 뛰어나다 보니까요, 이런 표적 약물 치료 허가 보장 같은 것들을 같이 겸해서 소위 이제 결합 판매 제한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하나의 샘플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치매 치료 뭐 통합 지원이라고 해서 검사비도 들어가고 아까 표적 치료와 관련된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치매의 진단비 개념이 이제 시달 척도 뭐 1점, 2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돼서 환급형으로 판매되는 그런 상품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의 또 개인적인 선호도가 이 환급형을 좋아하다 보니까 환급형 샘플로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보장과 적립을 같이 균형 있게 가져가면서 전달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보니까 완납 시의 환급률 119.2%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또 뒤에서 우리 상품 강의하시는 그 농협생명의 상품도
그 상당히 환급률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급형에 대한 부분들은 환급률을 확인하셔서 우리 고객분들한테 강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저만 일방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른 아침 시간에 상당히 피곤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한 장은 하나는 건져가자라는 취지에서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 간병 보장에 대한 수요 증가가 기대가 되는데요. 사회적인 현상으로도 그렇고 실제 우리 고객들이 이 보장성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청약 건수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번 상반기에는 최소한 치매 간병 보장 쪽으로 집중을 해주셔라. 자, 그 다음에 어떤 건강 보장성이든 간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보장을 담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보담이 중요하다. 어떤 보장을 담을 것인가 중요한데요. 수요가 가장 많은 것이 보험금 지급받을 확률도 큽니다. 그래서 재가급여, 복합재가급여, 표적 항암약물 허가치료 보장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 항암약물이 아니죠. 표적 치료제와 같은 것들을 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타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치매 치료제 보장과 관련한 컨설팅을 특히 중장년층 고객들에게 좀 강조하시고 확보를 해주시는 것 쪽으로 집중적으로 타겟 고객을 삼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이제 1시간 동안 말씀을 전달해드렸는데요. 여기서 취급하셔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모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농협생명에서 준비한 상품 안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치매에 관련돼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농협생명에서 현재 팔고 있는 치매 관련된 상품이 있으세요? 저희 농협생명 올 원더풀 기억안심 치매보험이라는 상품입니다. 앞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치매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65세 이상 어르신 고객분들의 치매 환자 유병률이 9.2% 거의 10% 가까이 육박하고 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분들 중에 10분 중에 한 분은 치매로 현재 고통을 앓고 계시다라는 걸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치매 환자가 많냐?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지나가면서 치매 환자분들은 점점점 많이 늘어날 거고요. 앞으로 200만, 300만 명 이상 치매 환자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치매 환자분들 중에 대부분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아실 거예요. 알츠하이머성 치매, 앞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 머릿속에 나쁜 단백질이 들어왔는 겁니다. 아말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머릿속에 쌓여서 이 치매를 유발하는 건데요.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완치가 힘들어요. 완치가 거의 안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죽어야 끝나는 병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신 이런 치매 환자분들 한번 걸리시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1년에 보통 2,700만 원 정도 들고 이 치매 환자를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가 요양을 하고 케어를 하는데 3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12년 넘게 치매 환자분들이 살아 계시거든요. 저희 평균 수명이 85세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 보통 70대 유병 발병을 하게 되면요. 저희 거의 평균 수명까지 쭉 사시는 거예요. 병으로 아프셔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평균 수명까지 사는데 그때마다 매년 2,700만 원씩 총 3억 이상 돈이 들어가는 돈이 바로 치매라는 질병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치매, 한국인이 무서워하는 질병 1위인 치매, 요 보험에 대해서 농협생명은 요렇게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치매 전 단계를 농협생명이 한꺼번에 보장을 해 드릴 거예요. 저희 치매 걸리게 되면 검사도 해야 되죠. 초기 치매 치료에 저희가 좋아하는 레켐비라는 약도 써야 됩니다.
그 이외에 치료받으려면 통원도 해야 되죠. 레캔비 이외에 다른 급여 치료 치매 약물도 써야 됩니다. 거기에 치매 걸리게 되면 생활비 많이 필요하세요. 저희가 연금처럼 매달 받는 생활비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생명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급여 치매 검사비, 치매로 인해서 CT나 MRI 급여로 찍으시면 1년에 한 번씩 20만 원. 그리고 팀장님들이 좋아하는 레캔비 있어요. 검사에서 치매가 확정됐다, 초기 치매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다 라고 하면 저희 레캔비 특약에서 최대 3,220만 원까지 보장이 될 거고요. 그 이외에 레캔비 이외에 급여로 되어 있는 치매 약물 치료 받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매년 20만 원. 거기에 통원하시게 되면 통원비 5만 원. 1년에 30회까지 한도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플러스로 치매 생활비도 드리고 있어요. 경도 CDR 1.1 때 한 달에 10만 원씩 10년간. 그리고 CDR 2점 중등도일 때 한 달에 40만 원씩 평생. 거기에 마지막으로 중증 CDR 3점일 때 100만 원씩 평생 지급을 해드립니다. 여기까지 치매 관련된 보장 담보였고요. 플러스로 원하시는 고객님들은 저희 많이 좋아하시죠? 주야간보호센터, 흔히 말하는 노치원입니다. 1에서 인지지원 등급까지 등급받게 되시고요. 저희 노치원 가시게 되면 한 달에 60만 원씩 지급을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5가지 보장을 저희 상품 구조적으로 이렇게 담아봤어요. 기본적으로 주계약 100만 원, 사망보험금 100만 원은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요건 기본으로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 특약 5가지, 생활비, 레캔비, 통원, 검사비, 노치원까지 특약 5가지를 집어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연계 특약은 없는데 요거 하나만 연계 특약이 있어요. 저희 노치원 가입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치매 생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 연계 특약 이외에는 다른 연계 특약 없으시니까 저기 나와 있는 5가지 특약 중에 내가 원하시는 특약만 골라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추가적으로 상품 내용들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요. 가입 나이는 20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신데 레캔비만 70세까지 가입 가능하십니다. 레캔비 이외의 담보는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레캔비만 70세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건강채 고객님들은 당연히 가입 가능하시고 유병자는 농협생명에서 325와 345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2년 이내 입원 수술, 4년 이내 입원 수술 고객님 상황에 따라서 유병자는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325가 조금 더 비싸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 만기는 100세 단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 납입 기간은 10년, 15년, 20년 납 중에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난면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난면 기준은 각 특약별로 개별 난면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저희 앞서 나눠드린 특약 5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특약별로 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 해당 특약은 난면이 됩니다. 만약에 레캔비를 우리가 사용을 했다. 그러면 표적 치매 약물허가 치료비 특약에서 저희 기본적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될 겁니다. 지급이 되는 순간 해당 특약은 난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특약별로 개별 난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노치원만 저희가 난면 특약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 정도만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서 말씀드린 담보들 조금 더 자세하게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검사비에 관련된 거예요. 급여로 인해서 저희 치매 목적으로 CT나 MRI 찍으시면 1년에 한 번씩 2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두 번째 특약은 급여 치매 치료제 플러스 통원을 한꺼번에 보장하는 특약이고요. 종합병원 이상 치매 치료 통원하시게 되면 5만 원, 1년에 최대 30회까지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레캔비 이외에 급여로 되어 있는 치매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도네페질, 갈란타민, 메만틴
요런 것들은 초기뿐만 아니라 중등도 중증에도 사용하는 건데요. 요런 거 치료받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본인부담금 20만 원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레캔비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워낙 좋아하시는 담보죠. 농협생명은 레캔비 두 가지로 보장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회당이에요. 한 회당 무조건 70만 원씩 최대 36회까지 2,520만 원 보장을 해드릴 거고요. 7회 이상 치료받게 되면 7회째 저희가 레캔비 치료받게 되는 그 순간에 7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드릴 겁니다. 요 두 개 합치면 현재 3,220만 원 업계 최고 수준으로 레캔비 보장받으실 수 있어요. 거기에 70세까지 건강체 유병자 상관없이 3,220만 원 풀로 들어가시니까요. 이 기회에 레캔비는 농협생명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치매 생활자금이에요. 치매 생활비 예전에는 CDR 3점일 때만 줬습니다. 하지만 농협생명은 실속형과 종합형을 구분을 했고요. 실속형은 중증 CDR 3점일 때만 매월 50만 원씩 드리지만 종합형으로 가입하시게 된다면 CDR 1점 경도일 때 10만 원, CDR 2점 중등도일 때 40만 원, 무려 CDR 3점 중증일 때는 100만 원씩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10년 뒤에는 각각 10만 원씩 보장 금액이 줄어들 거예요. 저희가 보험료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해놨고요. 저희가 요 치매 생활특약 가입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환급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거기에 완납 시점에 여태까지 납입했던 해당 특약의 기납입 보험료의 8%를 유지 보너스로 일시금으로 고객님한테 페이백을 해드릴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총 4가지 치매 관련된 특약, 너무 좋은 특약들이니까 다 한 번씩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고객님들은 1에서 인지지원 등급까지 등급받게 되시고 노치원 가게 되시면 한 달에 6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저희 농협생명 상품들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상품들을 판매할 거냐? 요렇게 판매해 주세요. 요거 하나면 치매 끝판왕 플랜 플러스 환급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보장을 다 최대한도까지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레캔비, 생활비도 종합형으로 들어갈 거고요. 토원비, 저희 노치원까지 풀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요렇게 가입했을 때 건강체 기준 남자 50세 5만 원밖에 안 해요. 정말 저렴하게 가입 가능하십니다. 치매는 연세가 조금 있으신 어르신분들이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50세 고객님들의 부모님 연세대가 한창 치매에 대해서 현재 현증으로 앓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니즈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저렴하게 풀로 보장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60세 여성 유병자 325 기준으로 보자면 보험료가 18만 원이 넘습니다. 지점장님 너무 비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담보별로 한번 보험료를 봐볼게요. 가장 비싼 보험료가 뭐냐?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치매 생활비입니다. 무려 11만 6천 원 정도 되세요. 두 번째로 비싼 걸 봤더니 이거 노치원이 4만 5천 원 정도 합니다. 이 두 개 보험료를 합쳤더니 무려 16만 원이 넘어요. 이 특약 두 가지만 떼면 보험료가 얼마다? 2만 원 중반대가 됩니다. 아니면 치매 생활비는 내가 포기하기 싫어요. 노치원은 뺄 건데 치매 생활비는 조금이라도 가져가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요. 저희 치매 생활비 반구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장도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보험료도 절반으로 저렴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 상황에 맞게 원하시는 특약, 원하시는 만큼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농협생명은 풀로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 풀로 들어가더라도 보험료는 조금 비싸게 나갈 수 있지만 환급률이 너무 좋게 나옵니다.
50세 기준으로 20년 납을 해볼게요. 완납 시점에 농협생명은 환급률이 104.1%가 나옵니다. 심지어 완납 시점에 저희 유지 보너스 드린다라고 했어요. 유지 보너스가 얼마 나오냐? 167만 원 나와요. 이 167만 원을 제외하고도 환급률이 104.1%입니다. 두 개 더하면요, 무려 환급률이 109%, 거의 110% 가까이 되니까요, 저희 환급률 너무 좋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담보 풀로 넣으셔서 풀보장 패키지로 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고객님들 중에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가입하겠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치매는 조금 보장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성비로 저희 치료비 위주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가성비 플랜입니다. 레캠비와 급여 치매 치료제와 통원, 그리고 급여 검사, 치매 검사까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저희 레캠비는 3,220만 원, 통원비 5만 원, 30회까지 보장될 거고요. 급여 치매 치료제는 한 1년에 20만 원, 플러스로 급여 치매 검사비 1년에 20만 원까지 들어갈 겁니다. 70세 기준으로 3만 원대 보험료 나와요. 저렴하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지어 5, 60대는 만 원도 보험료가 안 합니다. 이럴 때는 저희 최소 보험료 2만 원이니까 다른 특약까지 집어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렴하게 가성비 치료비 플랜으로도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농협생명은 이 모든 보험 계약들 카드 납입 가능하십니다. 초회뿐만 아니라 계속보험료도 가능하시고요. 농협, 롯데, 현대, BC 4가지 카드사 가능하시니까 고객님들 부담 없이 카드 납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협생명 치매보험 정말 잘 나왔습니다. 앞으로 치매하면 농협생명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저희 마이크는 과장님한테 넘기고요. 앞으로 농협생명 큰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과정이 벌써 다 마쳤는데요. 지금 QR코드 보이신 것처럼 제 머리 위쪽으로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되시고 오늘 교육에 대한 만족도 진행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5월에는 어떤 주제로 마련되어 있는지 잠시 일정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유튜브 테마 과정은요. 13일과 20일에 진행이 됩니다. 13일에는 5세대 실손 출시에 앞서서 5세대 실손 이해와 그리고 또 치매 간병에 대해서 어떻게 연기하면 되는지 포인트 알려드리는 시간 가질 예정이고요. 20일에는 우리 팀장님들 AI 활용법, 어떤 AI를 활용해서 우리 보험 영업에 어떻게 접목시키면 좋을지 20일 강의에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5월에는요 오프라인 원데이 특화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4월 지난주와 그리고 이번 주 월화에는 우리 최은식 강사님 모시고 삼성생명과 함께 교육을 진행했었는데 5월에는 오프라인 원데이 특화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DB 영업 과정인데요. 서울과 부산에서 진행이 됩니다. 서울은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죄송합니다. 네, KB손해보험 수원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부산은 28일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DB 영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DB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영업을 좀 더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팀장님들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요. ERP 게시판을 통해서 교육 일정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창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오늘 교육 끝나는 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3월에 오픈한 사이버 교육센터 많은 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 계셨고 또 앱으로 많이 설치해서 시청하고 계시는데 아직 이용하지 못한 팀장님들이 계시다면 ERP 영업 지원을 통해서도 사이버 교육센터를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 이용해서 스마트 러닝으로 많이 연결해서 많은 과정들 그리고 또 오늘은 또 치매 과정에 대해서 내용을 들으셨는데 이 사이버 센터에도 치매로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영상들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네, 주말에 또 시간을 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5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